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김원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1화에서 4화까지 제가 보고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 리뷰는 저도 봤습니다. 그죠? 네. 저희는 가장 최근 화인 9화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 천변의 사무장이 중고차 거래를 해서 차를 매입을 했는데 결국 그게 사기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천변과 백마리 변호사가 이제 현장에 침투해서 그 일당들을 소탕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라마의 내용은 중고차의 어떤 매물을 어떤 사이트에서 보고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매물을 봤을 때는 뭐 가격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고 가는데 정작 가서는 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 그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고거래를 할 때 어떤 물건의 시세 정도를 확인해 본다면 그것도 이 가격이 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더라고요. 늘 사기는 뭔가 전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아. 딱 봤을 때 이 사람 사기인 것 같다라는 낌새를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느끼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세가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건데 갑자기 가격이 한 15만 원으로 내려와 있다던가. 오히려 너무 싸서? 네, 너무 싸. 왜냐면 근데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막 연락이 가고 막 제가 먼저 살려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혀 거래 내역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사기로 신고가 되면 사이트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그걸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 떠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사기였구나라는 인식을 했었던 적이 꽤 됩니다. 그런 내용을 좀 주의하면 저희가 중고 거래할 때 사기를 좀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가장 흔한 사례는 이제 택배 거래, 이제 비대면 거래를 통한 이제 중고 거래 사기가 많죠. 돈을 입금을 해줬는데 그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 그리고 이제 최근 요즘 약간 대두되는 방식인데 이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품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파는데 이제 알고 보면 그거는 이제 이미테이션 상품, 이제 가품인 가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고 가장 대부분의 이제 중고거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인지한 내용인데요. 그걸 삼자 사기라고 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제 중고 물품을 팔았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입금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건을 받은 사람과 돈을 보낸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물건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입금을 시킨 경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피해자는 이 돈을 입금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한다고 했던 사람은 본인이 물건만 받고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했으니까, 그럼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돈도 받았으니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이분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입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이 사람의 계좌를 알기 때문에 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기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접수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은행 거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 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관련 계좌가 전체가 다 지급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정지된 계좌가 그럼 금방 풀리느냐?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은 물건을 보내주고 정당하게 매매를 한 것인데도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돼서 이 삼자 사기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방식인데,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안에서 이제 대화를 걸어서 이제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 아닌 내가 보낸 링크에서 이제 네이버 페이나 이제 다른 페이 방식으로 지급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이버.com 결제하는 사이트가요? 네, 결제하는 사이트, 네이버 페이 결제 정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다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개인정보 주소 넣고 카드 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계좌번호 이런 거를 넣으면 이제 그 정보가 그대로 유출이 돼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이 되거나. 그럼 이거는 이제 중고거래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또 이용되는 네. 그런 또 범행 수법도 있는 거군요. 네. 피해를 가장 막는 정말 쉬운 방법은 직거래만 하면 되죠. 택배 거래는 어쨌든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 핸드폰 번호나 그 이름을 한번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이 범죄가 나오고. 더치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예 국가에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놔서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그 번호로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가 전부 조회가 되고 물건을 매도하는 사람의 그 연락처 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또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그런 정보 풀을 이제 축적을 해놓고 사이트의 번호를 쳐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그 사이트의 번호 한 번만 입력해 보셔도 그런 피해를 당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중고 거래를 하는 거래자의 연락처만 네. 알면 보통 확인할 수 있다는 네, 거죠? 판매자의 연락처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고거래 사기를 만약에 직접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거래하신 분들은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하던 민사 소송을 하던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초반에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그 거래자들 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일 거예요. 그 거래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 그 다음에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내역을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 증거일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지 이제 민사 소송을 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이제까지 네.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 중고 사기를 좀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시는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건네실 때 현금보다는 그 자리에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좌에 이체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사후에 나중에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거나 했었을 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본인의 계좌가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또 현금을 굳이 이제 만약에 지급을 하셔야 된다면 그 물건이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정상적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막상 이렇게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간단히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서 형사고소를 하시고요. 만약 여기서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알고 있는 상대방의 거래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형사 과정에서 이후 진행되면서 공판 절차까지 간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어떤 금전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가실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소장 제출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마음도 속상한데 고소장도 내야 되고 소장도 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실 때는 저희 쪽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